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의 김갑성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 북부의 규제 현황이라고 또 어떻게 하면 발전을 해나가야 될까 두 가지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경기 북부는 남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격차가 심합니다. 좀 아까 설문조사에서 나왔듯이 경제 부분과 생활 부분에서 또 격차가 더 심각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0년도 자료인데요. 경기 북부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25.8%입니다.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여기서 그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을 보면 그 인구 규모보다 작은 19%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 GIDP를 보면 더 낮겠죠. 요게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증가율을 보시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경기 남부는 이제 214.8%가 증가해 됐는데 경기 북부는 여기에 3분의 1밖에 안 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더욱더 격차가 심각해지겠죠. 그런 원인들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과도한 중복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는 색깔들이 다 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수도권 규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린 색깔이 이제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 제한 구역이고요. 동부 지역에는 이제 자연환경보전 지역과 또 팔당 수계에 의한 대책 지역으로 돼 있어서 많은 규제가 이렇게 중첩되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 규제 지역과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또 개발 제한구역, 그리고 팔당 특별 대책 지역이죠. 이게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굵직굵직한 규제입니다. 기업도 못 들어가고 대학도 못 들어가고 그런 사업들이죠. 규제 내용들을 보면 주로 이제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라고 하는 공공청사를 비롯해서 연수시설 같은 것도 못 들어가고요.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제 택지 개발이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관광지인데 이것도 규모별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쪽 경기 북부나 수도권에서는 대기업 공장 신증설이 규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산업이 첨단화되고 또 점점 대형화돼야 되는데 그런데 큰 그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이나 대학원 정원 규제가 상존하고 있고요.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같은 것도 이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이라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모든 것이 이제 군사활동을 잘 보장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안보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해제하자라고는 얘기는 아직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지혜롭게 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은 남부 지역은 전체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3%밖에 안 됩니다. 전체 토지에. 그런데 경기 북부는 42.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특별히 심각한 데가 이제 연천이라든가 파주인데 연천은 98%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파주도 91%가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재산상의 피해도 있고 집가가 계속 이제 올라가지 않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도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역 발전이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군사 이제 훈련 시에는 가끔가다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포사격 소리라든가 또는 진동이라든가 먼지 이런 것들이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도 이제 조금씩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그 남부 지역이라든가 또는 서남권에 비해서는 경기 북부라든가 동부 지역의 개발 제한 구역이 이제 풀리는 것이 좀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팔당 특별대책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먹는 상수원을 보호하려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강 주변만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군 단위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이 상수원하고 관련 없는 것도 규제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남북부하고 이제 현황 비교한 자료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 거가 있는데 각각 이제 지표를 여러 이제 분석을 해서 분야별로 본 걸 보시면 지역 경제라든가 교통, 주거 및 환경 이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그런 주민의 의식이라든가 현황이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현격한 격차가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퀘스천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한 4가지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제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신산업 발전이고요. 또 아까 말했던 군과의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서 좀 활성화를 찾아보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남북 협력을 사업을 좀 확대하는 측면에서 보고 이제 많은 문제점이 교통 접근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한 4가지 정도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산업 발전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산업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섬유와 가구가 경기
경기 북부 지역에 이제 특화 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업들을 조금 더 고도화하자는 그런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개발을 위해서 산학연 협력을 좀 강화해 보자라는 것과 또 운영 컨설팅이라든가 해외 마케팅 이런 것을 좀 해서 좀 기업들이 지금 영세한 기업들을 조금 더 성장하는 기업 쪽으로 바꿔보자라는 것들이죠. 가구 산업 같은 경우에도 개별 영세 그런 가구 산업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협력 체계를 구성해서 서로 협업이 가능하고 서로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자. 그리고 공동 브랜드 같은 걸 육성해서 우리가 경기도 보면 쌀 같은 것도 브랜드를 가지고 해서 브랜드 파워가 많이 이제 성장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가구 같은 것도 좀 그런 걸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산업들을 하고 또 지금 파주에는 LCD 클러스터가 굉장히 강력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인원들을 고용 인원들을 창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게 OLED로 발전하고 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확대하자는 방안이고요. 이게 이제 인천공항이라든가 항만 또 입지 정원이 좋은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조 산업을 이곳에 좀 접목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섬유나 가구에 디자인을 입히고 패션을 입혀서 조금 더 고부가 가치의 상품들을 창출해보자 하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인터넷 기업 또는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06년부터 이제 자료를 보면 거의 매년 19%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의류 부분입니다. 이게 전체 매출액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북부에 있는 그런 패션 산업 같은 거를 여기에 연결을 시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이 이제 북부에 있는 미군 공유지라든가 지금 택지 개발하다가 잘 안 팔린 땅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좀 접목을 해서 개발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런 것도 육성이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군이 있기 때문에 이 군을 좀 지혜롭게 활용하자는 건데요. 연천군 같은 데 보면 인구가 지금 한 4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군인이 2만 5천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군인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용 용지를 좀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널리 98%나 되는 연천에 그런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조금 이렇게 옮겨가지고 군부대 사격장이라든가 훈련장 또 주요 훈련 도로를 좀 재배치를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택지라든가 산업용지가 좀 나오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요. 이게 서독의 사례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가 2차 대전 후에 이 접경 지역에서 기업들이 막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이때 기업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여기다 더 투자를 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의료시설 같은 게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을 여기 와라. 만약에 세브란스나 뭐 서울대병원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군병원을 유치를 통해서 좀 해보자는 거죠. 다행히 2009년에 경기도와 국방부가 협약을 맺어서 이제 군병원을 개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경기 북부에는 고양, 양주, 포천, 가평에만 있는데 이거 좀 확대해서 군병원을 좀 유치하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학교인데 대학교도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대학교가 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군 공여지에 이제 수도권 외부에 있는 학교가 이전하는 것을 지금 허가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그 대학교를 좀 유치를 하는데 군인들이 대부분이 이제 대학교 휴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와서 기초 과목을 좀 수강해서 학점을 이수하면 굳이 비싼 그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가갖고 다시 등록금을 내고 다니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줄여보자라는 것이고요. 또 장병들한테는 기술 교육을 좀 해서 제대 후에는 취업이하고 연결을 시켜보는 그런 교육도 해볼 수가 있겠고, 직업군인들은 이제 전문 교육이라든가 또 가족들에 대한 평생 교육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또 지역 생산품을 이제 군하고 좀 협약을 체결해서 납품을 해서 판로를 좀 개척해보자. 그리고 군수산업 클러스터 같은 거, 탱크나 비행기 만들자는 게 아니다. 여기에 있는 원래 있었던 의류나 뭐 이런 걸 해서 군복이라든가 장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남북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평화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기를 이제 자연 생태공원을 만들어 놓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뭐 저 아마존을 구경한다든가 아니면 아프리카 구경하는 것처럼 여기에 60년 동안 보호됐던 자연 생태를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 특구를 지금 개성만 하고 있고 또 인천 경제자유구역만 하고 있는데 이거 좀 하나로 합쳐서 한 1억 5천만 평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 보자. 이래야 중국의 이제 상하이나 이런 데하고 대결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OC 확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주나 이쪽은 3호선을 좀 연결해보고 또 우리 지사님이 많이 추진하고 계신 GTX 같은 거를 빨리 해서 좀 수도권 여기 그
경기 북부에서 이제 서울의 강남까지 한 1시간 정도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 이쪽 이제 의정부라든가 동두천, 연천 쪽에는 지하철 7호선과 8호선을 좀 유치해서 연결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지하철 1호선이 충남의 천안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더 남쪽으로 해서 청주까지 지금 연결하자는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한데 우리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북쪽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확충할 필요가 있고, 이제 제2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돼서 좀 동서 또 남북 이게 다 사통 팔달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면 기업들도 또 주민들도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격차를 극복해보고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통일이 되면 어차피 군사 시설들은 다 북쪽으로 올라가겠죠. 중국과의 접경 지역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는 진짜 아주 미래의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천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연천에 만약에 군사시설 보호기 없고 이걸 개발한다고 하면 그 개발 가능한 토지를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거가 한 50만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저밀도로 개발했을 때. 그렇게 해서 경기 북부가 모든 인구들이 오면 굉장히 아주 발전되는 지역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통일 이후에 어떻게 이제 개발할 건가 하는 청사진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 통일된 한반도에서는 가장 중심 지역이 바로 이 경기 북부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고 그러지만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땅이 큰 효자 노릇을 할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